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정작 공장이 하나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칩 한 개에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건 단 한 개도 없다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목숨줄이 대만의 한 공장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약점을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고층 빌딩,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영업총괄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대표님,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기술로 다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술 담당이 이어서 말합니다. 구글하고 아마존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제품 가격에 불만이 많아요. 시가총액 세계 정상을 찍었던 반도체 황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군지 아시죠?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가 AI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할이 넘어요.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력 칩 하나 가격이 우리 돈 5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도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주문하고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손에 쥘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적 같은 회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라면서 정작 물건은 직접 안 만든다는 겁니다. 설계도만 그려서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한테 전부 맡겨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생사 여탈권을 남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그려봤자 만들어주는 곳이 없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이 회사 주가가 출렁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열쇠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쿠다라는 개발 도구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거의 다 이걸 씁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 새로 작업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 안에 묶이게 됩니다. 더 싸고 성능 좋은 칩이 나와도 쉽게 옮겨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고객들이 매년 수십조 원어치를 한 회사한테만 쏟아붓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겠어요. 실제로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강화하고 있고 아마존도 독자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바로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완전히 자체 기술로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동안은 미국 AMD 기술을 빌렸었는데 이제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칩 하나 만든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부품 국산화 수준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승부의 시작입니다. 삼성이 쥐고 있다는 그 카드가 뭘까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AI 칩의 성능은 계산 속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진짜 성능을 좌우하는 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리사를 떠올려 보세요. 칼질이 번개처럼 빠른데 주방 보조가 재료를 너무 느리게 가져다 줍니다.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하잖아요. AI 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연산 장치는 이미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문제는 데이터가 제때 도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일하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진짜 계산하는 시간은 전체의 3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할은요? 그냥 데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가 있어요. 애플이죠. M 시리즈 칩이 노트북 시장을 뒤집어 놓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 창고를 계산하는 곳 바로 옆에 붙여버린 거예요.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도 줄고 전기도 덜 먹고 열도 덜 나요. 맥북으로 고사양 영상 편집을 해도 펜이 거의 안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삼성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애플은 메모리를 직접 못 만들어요. 삼성이나 다른 회사한테서 사다가 조립해야 합니다. 삼성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를 직접 생산합니다. 자기가 만든 부품의 특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설계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메모리를 직접 못 만듭니다. 여러 회사에서 사다가 자기 칩에 붙여야 해요. 어떤 메모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범용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죠. 삼성처럼 찰떡같이 맞추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엔비디아의 구멍이에요. 삼성이 독자 그래픽 칩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메모리와 연산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으면 다른 회사가 구조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로 더 오래, 같은 성능에 더 시원하게. 이건 부품 하나 잘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승부수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이 이렇게 좋은 패를 들고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이런 도전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야심차게 뛰어들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 핵심 칩을 독자 기술로 만들겠다고 미국 텍사스에 연구소까지 세웠습니다. 코드명은 몽구스. 초반 결과는 놀라웠어요. 성능 테스트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품에 넣어보니까 재앙이 시작됐어요. 폰이 손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배터리는 눈 깜짝할 새 바닥났고요. 왜 이랬을까요?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데 그 조율에 실패했어요. 결국 연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어요. 예전에는 AI 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떠올렸잖아요. 폰으로 뭔가 물어보면 그 질문이 저 멀리 서버로 날아가서 답을 계산해 돌아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안의 기기에서 직접 AI가 돌아가는 방식으로요. 통역, 사진 편집, 음성 인식이 인터넷 없이도 즉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서버용 AI 칩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냉장고만한 서버에 전기 마음껏 꽂아서 돌리면 되니까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칩은요,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쑤셔 넣어야 하고 조그만 배터리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해요. 성능은 높이면서 전력은 줄여야 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메모리 기술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메모리도 직접 만들고 칩 설계도 하고 생산 공장까지 가진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상 삼성이 유일합니다. 놀라운 건 이번 발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래픽칩 전문가들을 대거 데려왔습니다. 연봉 3억에서 10억 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지난해 11월에는 AMD에서 잔뼈가 굵은 조 레이필드 부사장까지 영입했습니다. 과거 실패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율 문제였다는 걸 삼성은 뼈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얻어갈 게 뭘까요? 첫 번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반도체 기업을 볼 때 설계 능력만 보면 안 됩니다. 생산을 누구한테 맡기는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TSMC 없이는 칩 한 개 못 만듭니다. 이번 삼성 사례가 보여주듯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가진 회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시대에는요. 두 번째, 기술 트렌드를 읽으세요. 지금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손 안의 기기로요. 온디바이스 AI라고 불리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을 지배할 겁니다. 스마트 안경,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이 모든 기기에 작고 효율적인 AI 칩이 필요해요.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방향을 주목하세요. 세 번째, 삼성의 과거 실패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몽쿠스 프로젝트가 왜 망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생태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창업을 하시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든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기술 하나만 믿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독점의 끝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생태계를 잘 만들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대안이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인텔이 PC 시장을 지배할 때도 그랬고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영원한 독점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반도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막고 중국은 자체 기술을 키우고 대만은 생산력으로 버티고 있죠. 핵심술 없이는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강요받습니다. 삼성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직접 판을 짜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어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 A16에는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됩니다. 이건 아직 AMD 기술을 일부 빌린 버전이에요.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 여기에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든 그래픽 칩이 들어갑니다. 과연 삼성은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승부의 결과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